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허훈 의원의 의정 활동 속으로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토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생활조례 쫓기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2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이 1,500건이 넘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대놓고 생색 좀 내시는데 그럼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허 의원님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네. 조금 몇 개? 2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요? 회기별로 뭐 한두 건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 뭐 시간 관계상 그 23건을 다 짚긴 좀 그렇고요. 네. 요 5개 광고물에 관한 조례안 이건 뭡니까? 19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됐었고 정당 현수막은 5개 광고물 조례에서 예외 처리를 좀 해놨었어요. 22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왜 이렇게 갑자기 현수막이 많아졌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현수막을 또 원래는 좀 높게 달아야 되는데 걸 데가 없으니까 낮게 달다 보니까 뭐 걸어 다니는 우리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킥보드 자전거 타다가 또 이렇게 목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도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고 또 아무래도 좀 정치의 좀 품격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호 비난하는 현수막은 좀 자제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상위법에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좀 세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조례에서 이거를 동별로 하나 정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꿨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한 번에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발의한 이후에 대구, 부산, 울산 이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아무리 조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하니 좀 개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었고요. 22년 연말쯤에 요거를 좀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동별로 2개, 그다음에 개시 기한도 보름, 15일 이후에는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 조례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됐죠. 방금 말씀하시다가 살짝 언급이 됐는데 킥보드. 네. 이거 보니까 개인 이동형 장치에 관한 조례안. 이게 바로 그 킥보드 같은 거죠. 요것도 PM이라고 하는데요. 예. 개인형 이동형 장치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가 한 19년, 18년쯤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 한 6년 사이에 대수로 보면은 한 27,000 대에서 27만 대, 한 10배 정도 늘었고 사고는 20배 이상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사망사고도 작년의 경우에는 한 24명, 25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근데 그 사망사고의 대부분의 피해는 이제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많이 해당이 되고 해가지고 법에 있어야 이게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정하게 되는데 아직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2명이서도 많이 타고 과속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되는데 그 다니시는 분들 어린애라든지 아니면 좀 어르신들을 치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이라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데나 세우다 보니까 넘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보행에 방해도 되고 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질서 정연하게 반납존을 좀 설정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가 됐군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들 쫙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적힌 대로 그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족집게처럼 집어서 내신 겁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단톡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톡방이요? 요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을 웬만하면 다 뭐 한두 개씩 단톡을 만들어서 이건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단톡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들이요? 네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관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새로 신설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시설이 좋은 학교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뭐 40년 전 다녔을 때와 크게 바뀌지 않은 나무 바닥 있잖아요. 우리 MC님도 예전에 이렇게 들기름 발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요. 네. 네. 나무 바닥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 바닥, 것 같- 네. 나무 바닥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정말요? 창틀도 나무로 된 창틀에 유리 한 장, 얇은 유리 한 장 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2020년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예전 화장실 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야겠다. 그럼 세세한 일들, 네, 특히 네. 그 지역구가 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네. 학교 시설들이 많다 보니 네.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단톡방에서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정보를 주고받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여쭤보고 여기 단톡방에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 같이 계신데 이거는 정당색을 띠는 단톡방이 아니니 좀 보시고 지역에 이제 학부모님들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모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지금 몇 분 됐어요? 지금 한 20분, 130분 정도 되는데 보통 한 몇 개나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하루 평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말이 서로 간에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단톡방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톡방이다 보니까 어디 학교 한번 와주세요 아니면 어디 도로 어느 곳 한번 가보시면은 좀 많이 좀 수선이 개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현장을 찍고 이렇게 개선될 겁니다라고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은 폭발적이죠. 너무 빠릅니다. 우리 의원님 최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제일 많이 왔을 때 한 몇 개 정도 하루에? 제일 많이 왔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수상했던 좀 어색하지만 아니면 어떤 조례가 통과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면은 뭐 한 40개, 50개 이상씩 뭐 축하합니다. 애썼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마침표라고 돼 있네. 자, 뭔가의 이제 마지막을 확인했다는 뜻 같은데요. 잠시 화면으로 힌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후련한 마침표의 의미는 우리 양천구 수건사업 중에 하나였던 목동 아파트 종상향 과제였네요. 이게 아마 20년 넘게 지속됐던 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은 일반 3종 주거지에 해당되는데 용도 지역이. 근데 1단지, 2단지, 3단지의 경우에는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이게 그냥 그때는 종세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종세분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뭐 1종, 2종, 3종,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 되는데 주거지에 따라 가지고 이 용적률, 건폐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종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이게 좀 3종과 좀 다르게 용적률의 차이가 있으면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게 되니까 이게 3종인 경우에는 이제 상한이 이제 300%가 되는 거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뭐 250%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좀
수건 과제였어요. 근데 이제 2004년에 종 세분화를 하면서 이거를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다시 3종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네. 2009년쯤에 이제 종 상향을 하면 2종에서 3종이 되는 거죠. 종 상향을 하게 되면은 기부 체납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주민들이 우리는 원래 억울하게 2종을 받았는데 그냥 원상복구를 해주는 3종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조건이 붙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좀 많이들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공개공지를 확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쾌적도는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2종에서 3종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재건축 14단지까지 재건축이 보다 좀 탄력을 받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코 그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허 의원님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그럼요. 노력들이 이제 뭉쳐져서 네.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서 네. 지금 어떻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좀 많이 억울해하는 것들을 제가 시의원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 또 해소를 해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시의원이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